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제가 토끼띠인데 토끼의 해를 맞이해서 1월달에 참 즐거운 소식이, 소소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단톡방에 사담으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고, 2월 들어서 제가 이제 텔콘을 갖고 있었던 일에 제 기억으로는 가장 좋은 공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뭐 좋은 공시는 뭐 어디에 투자했다 뭐 이런 정도의 뉴스가 있었지, 실상 그 투자한 회사가 뭔가를 성공했다라는 공시는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피란젤인 임상 2상 성공하고 3상에 들어갈 때쯤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텔콘에. 그래서 2017년 뭐 그때쯤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 후로 뭔가가 성공했다라는 공시는 개인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보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텔콘 그리고 비보존이 연구하고 있는 오피란제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피란제린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비마약성 진통제이고 바르는 약 그리고 주사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오늘 나온 기사는 그 중에 주사제고요. 주사제가 좀 돈이 많이 된다고들 하죠. 그리고 시장이 훨씬 크고요. 특히 수술 후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임상 3상 성공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임상 3상에 성공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임상 3상의 성공률은 뭐 한 5-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려운 건 임상 2상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3상 성공률이 쉽다라는 걸로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텔콘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그 약 있죠. 렌질루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에서 코로나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씻지 못할 우리 주주들의 어떤 큰 뼈아픈 상처 중 하나죠. 거기에다가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증시가 다 폭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요즘 이제 텔콘 그리고 비보존 제약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상하다, 뭔가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주주분들이 조금씩 낌새를 채고 있던 와중에 오늘 비보존 제약이 장막판에 크게 상승을 했죠. 10% 이상 상승을 했고, 텔콘 역시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장후에 성공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 후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병원 5군데에서 진행을 했고요. 총 2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임상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규모 환자를 모집하기도 쉽지 않죠.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안전성은 뭐 예전부터 안전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유효성이 참 중요했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죠. 1차 평가 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 투여 개시 후 12시간 통증 강도의 차이, 거기에서 위약군 대비해서 35% 정도의 높은 통증 감소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P-밸류는 0.0047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규모는 2030년 정도에 100조 원 규모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한 80에서 90조 원 정도라는 기사는 많이 떴었어요. 특히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약한 통증에 대한 치료제는 진통제는 어느 정도 있는데, 중한 통증, 수술에 관련된 어떤 통증 진통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도 임상 3상을 성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보존의 말을 빌어오면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식약처 국내 품목 허가 승인 절차, NDA라고 하죠. N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 이것만 하면 정부기관의 승인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는 단계가 좀 있겠죠. 그건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수술 후 통증 치료제로서 마약성 진통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참고로 이 회사의 비보존의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마약 중독 치료제가 있고,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게 있겠죠. 비보존 홈페이지를 좀 가볼게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비보존 그룹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항목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3년 2월 7일 분석기관에서 수행한 1차 평가 항목 분석 결과 26.8, 오피란제린 26.8, 위약군 19.9에 대비해서 35% 정도 높은 통증 감소를 보였다.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오피란제린 주사의 수술 후 통증에 대한 확증적 진통 효능이 입증된 것입니다. 특히 6시간 통증 강도 차이 합에서는 위약군 대비 평균 46% 높은 통증 감소를 나타냄으로써 오피란제린의 신속한 진통 효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PCA 요청 횟수. PCA는 이제 환자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형식을 얘기하거든요. 진통제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횟수. 그리고 구제 약물 소모량 등 2차 평가 지표와 탐색적 평가 지표의 분석 결과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지만 기존 임상 결과와 일관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측됩니다. 향후 분석 기관에서 2차 평가 항목 등 전반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안전성 평가와 함께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뭐 결과 발표가 몇 개 더 남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패만을 거듭해온 분야에서 이상과 같은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획기적이고 흥분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제 매우 높은 산을 하나 넘었을 뿐이고 임상적 가치 및 학술적 가치의 확보, 그리고 식약처의 승인 심사, 이후 시장 진입이라는 산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고 처음 넘는 산들이라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흥분에 앞서 냉철하게 결과를 바라보고 이제 다음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냉철하게 바라보고 위험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과열은 투기화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지속적으로 회사의 공지 및 공시를 보시면서 결정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번 임상 3상 시험을 믿고 직접 수행해 주신 임상시험 책임자 선생님들 및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임상 CRO인 CNR 리서치의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믿고 성원해 주신 주주 여러분과 임상시험 진행과 데이터 정리 분석을 위해 사력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두현비상 이렇게 공시가 떴어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 1차 평가지표라는 사실, 그리고 몇 번 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후로는 가치의 확보, 그리고 그러니까 임상적 가치라는 말은 이 임상을 성공했다 해서 무조건 모든 약을 이렇게 투여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식약처 승인이 남았고, 그 후로 시장 진입, 그러니까 병원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들이 있을 건데 걔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업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산이 질비하게 남아있다 라는 정도.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텔콘 RF 제약과 비보존 제약은 장후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시간 외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텔콘 RF 제약은 비보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비보존 제약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비보존의 최대 주주는 비보존 제약이고 2대 주주가 텔콘 RF 제약이에요. 텔콘 RF 제약은 최근에 비보존 제약의 지분을 원래 21% 정도 갖고 있었는데 20%가 넘어가면 관계기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기업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20% 아래 19.4%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지분을 남겨두고 매도를 했었습니다.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손자 회사 때문에 한번 거래 정지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거의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 거래 정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분법 이슈도 있고 해서 텔콘 RF 제약이 비보존 지분을 이렇게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투자 기업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텔콘도 분명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국내 임상에 대한 거는 비보존 제약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비보존은 국외 임상,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판권도 비보존 제약이 갖고 있는데, 한국, 일본이었나? 근데 그 외 다른 나라에 대한 비보존의 모든 권한은 비보존이 가지고 있어요. 오피란젤의 모든 권한은. 근데 그 비보존의 2대 주주 단순 투자 기업이 텔콘 RF 제약이고, 텔콘 RF 제약은 비보존 지분의 약 20%에 약간 못 미치게 19.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비보존의 가장 메인의 파이프라인이 오피란제린이라는 비마약성 진통제인데, 그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이 여러 개가 진행 중이거든요. 외용제 바르는 거, 그리고 주사제 뭐 이렇게 진행 중인데, 그 주사제가 시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 주사제에 대한 국내 임상이 오늘부로 결과가 나왔고 1차 지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FDA 임상, 미국 임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걔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정말 안 모이나 봐요. 걔에 대한 소식은 최근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 5천억짜리가 5조 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뉴스가 있다면, 1,000억짜리가 5천억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뉴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5천억이 5조 원짜리 회사가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가 있어야겠죠. 근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5천억이 되려면 작은 뉴스만 있어도 돼. 특히 요즘 같은 장은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좋은 뉴스, 이거 임상 3상 소식이 절대 작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특히 텔콘에게는 관계기업의 관계기업인데, 그러니까 투자기업의 투자기업인데, 걔가 그 투자기업의 투자기업임에도 그 메인 투자기업, 걔의 어떤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한 가지 지표를 또 달성을 했다. 그게 작은 지표도 아니고 임상 3상 성공이다. 환자 수가 적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285명이면 300명 가까이 되니까. 그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 많은 수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35%의 효능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는 절대로 작은 이슈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165원이었나요? 잠깐만. 1168원이고 단일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284원이에요.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1280원 뭐 그 정도 가격선에서 시작이 되면 분명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고, 매수세가 최근 한 몇 달간 본 매수세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기회가 안 주고 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상한가도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음봉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음봉으로 시작하면 정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텔콘이 해왔던 짓거리가 그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음봉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어쨌든 비보존 제약도 그리고 텔콘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찍었어요. 요즘 같은 장은 뭐 최근에 뭐였죠? PSMC 사례만 봐도 좀 좋은 뉴스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뉴스인가? 가 아니라 이거 좋은 뉴스네 라는 내용이 좀 뜨면은 2연속 상승, 3연속 상한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3연속 상한가를 가면 그 기존 시점 대비해서 2배 가격이 돼요. 2배 가격이 좀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이 되면은 텔콘 RF제약이 2,000원 위로 올라가죠. 2,000원 위로 올라가는데 뭐 2,000원에서 3,000원, 저는 솔직히 4,000원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근데 임상 3상 성공이라는 기사를
그 수급 주체들이 좀 아주 좋은 기사로 받아들인다면 비보존 제약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지만 텔콘도 충분히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기대입니다. 37세 어른이님 안녕하세요. 텔콘 물렸고 내일 좀 더 들어갈 생각인데 텔콘 상승 이력도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답이 됐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200원 이상에서는 텔콘은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너무 큰 돈이 들어가가지고 좀 부담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텔콘에 지난 한 6년 7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정말 이성이 안 통하는 회사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죠? 나 아까 찍은 영상 안 올렸구나.